52장 송건에게서 도망친 유비와 손부인. 밤새 말을 달려 형주로 향하는 유비의 일행 뒤로 요란한 함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바로 송건의 군사들이었어요. 조자룡이 말했어요.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조자룡은 급히 말을 돌려 몇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갔고, 유비는 손부인과 함께 수레를 몰아 형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때였어요. 한 무리의 군사들이 유비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치니 주위의 부하장수 서성과 정봉이었어요. 서성이 소리쳤어요. 유비는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어라. 우리는 주유 장군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서 너를 기다린 지 오래이다. 서성과 정봉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유의 명령을 받고 군사 3,000명과 함께 형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유비는 후다닥 말머리를 돌려 조자룡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갔어요. 유비가 한탄했어요. 앞에도 강동의 군사요, 뒤에도 강동의 군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조자룡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장군, 진정하십시오. 공명선생이 준 주머니가 아직 하나 남아있으니 그것을 열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겠습니다. 말을 마친 조자룡은 마지막 세 번째 비단 주머니를 유비에게 바쳤어요. 유비는 주머니를 열어 공명의 편지를 읽고는 중얼거렸어요. 아내에게 부탁하란 말이지. 과연 공명이로다. 유비는 곧장 손부인이 탄 수레 앞으로 달려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부인, 이제는 모두 사실을 털어놓겠소. 사실 그대의 오빠 송건이 나를 강동으로 부른 것은 부인을 나에게 시집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미끼로 형주 땅을 빼앗기 위함이었소. 내가 모든 것을 알고도 강동에 온 것은 지혜로운 부인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오. 그런데 이젠 강동의 군사들이 쫓아와 앞뒤로 막아서니 부인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나는 살아날 방법이 없소. 유비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던 손부인은 발끈 화를 냈어요. 오빠가 나를 팔아 형주 땅을 얻으려 했다니, 제 오빠가 저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어찌 그를 오빠로 대접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서성과 정봉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손부인은 곧장 서성과 정봉의 앞으로 달려가 무서운 목소리로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감히 누구 앞을 막아서는 것이냐? 반역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우렁찬 손부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서성과 정봉은 급히 말에서 내려 손부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반역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주유 장군의 명령을 받고 유비 장군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손부인은 또다시 우렁찬 목소리로 둘을 꾸짖었어요. 유비 장군은 황실의 후손이자 나의 남편이시다. 내 이미 어머니와 오빠의 허락을 받고 강가로 가는 길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으슥한 산기슭에 숨어 나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네 놈들이 우리 부부의 재물을 빼앗을 작정이로구나. 당황한 서성과 정봉이 손을 휘저으며 변명했어요. 재물을 빼앗다뇨.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성과 정봉이 변명을 늘어놓자 손부인은 더욱 화를 내며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주유는 역적이다. 너희들은 주유만 무섭고 나는 무섭지 않다는 것이냐. 지금 당장 물러서지 않으면 내 집안의 법도에 따라 당장 너희들의 목을 칠 것이다. 손부인이 무섭게 호통치며 수레를 모니 서성과 정봉은 뒷걸음질치며 손부인에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그렇게 유비 일행은 서성과 정봉을 뒤로 한 채 형주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서성과 정봉은 멀어지는 유비 일행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서성과 정봉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오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송건의 명령을 받은 장음과 주태였어요. 장음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유비를 그냥 보내주었소? 서성이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어요. 송건 장군님의 허락을 받았다길래. 장음이 두 눈을 번뜩이며 서성과 정봉을 향해 소리쳤어요. 허락은 무슨. 송건 장군께서 이 칼을 주시며 손부인의 목을 베고 그 자리에서 유비도 죽이라 하셨소. 그러니 어서 쫓아가 놈들을 칩시다. 그들을 보는 즉시 목을 베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성, 정봉, 장음, 주태가 군사들을 이끌고 유비 일행의 뒤를 불이 나게 쫓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유비 일행은 가까스로 나루터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나루터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배는 단 한 척도 보이지 않았어요. 유비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니 군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와 유비에게 보고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또 몰려옵니다. 유비가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라보니 저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 강동에 군사들이 몰려오니 희뿌연 먼지가 하늘까지 치솟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진 유비는 그만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때였어요. 장군님, 저기 배가 오고 있습니다. 병사의 말에 유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 위를 바라보니 20척의 배가 빠른 속도로 유비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뱃머리에는 바람에 나풀거리는 흰옷을 입은 이가 서 있으니 바로 제갈공명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배에 탄 어부들은 변장한 우리의 군사들이니 마음 놓으십시오. 유비는 공명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대가 또다시 나를 살렸구려. 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배에 올라탔어요. 공명이 유비를 반기며 말했어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죽다 살아난 유비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제갈공명을 부둥켜 안았어요. 그때였어요. 잠깐 거기 서시오. 나루터에 도착한 강동의 군사들이 유비를 향해 소리쳤어요. 공명은 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가서 주유에게 전하라. 다시는 여자를 믿기로 장꾀를 부리지 말라고 말이다. 유비 일행을 태운 배는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어.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강유에서부터 강동의 배가 깃발을 펄럭이며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유비를 향해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공명이 군사들을 향해 말했어. 주위의 배다. 어서 뱃머리를 돌려 육지에 배를 대라. 조자룡이 물었어요. 육지에 배를 대면 무슨 좋은 수가 있습니까? 공명이 대답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관우로 하여금 길목을 지키도록 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제갈 공명의 명령에 군사들은 급히 노를 저어 육지에 배를 대고는 말과 수레를 탄 채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주위의 군사들이 육지에 배를 댔지만 그들은 모두 수군들이라 몇몇 장수들을 제외하고는 말이 없었어요. 주유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말을 탄 장수들은 나를 따르라. 장수들이 말을 탄 채 앞서 달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빠른 걸음으로 뒤쫓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뒤쫓던 주유가 부하장수에게 물었어요. 이곳이 어디쯤이냐? 부하장수가 대답했어요. 강동과 형주의 경계 지점입니다. 유비의 일행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라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주유가 유비를 쫓을지 망설이던 그때였어요.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며 수많은 군사들이 주유를 향해 달려들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천둥 같은 목소리로 주유에게 호통치는 이가 있으니 바로 관우였어. 관우를 본 주유는 급히 군사들에게 명령했어. 안 되겠다. 모두들 도망쳐라. 주유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니 부하 장수들도 앞다투어 달아나기 바빴어요. 네 놈들이 형주 땅에 와 살아남길 바랬느냐? 관우가 그들의 뒤를 쫓으며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두르니 주유는 수많은 부하들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겨우 도망쳐 배에 올라탈 수 있었어요. 주유는 꽁문이 빠지게 도망쳤어요. 주유가 탄 배가 강의 한가운데쯤 이르자 저 멀리 육지에서 관우의 부하들이 칼과 창을 높이 흔들며 주유를 향해 비웃었어요. 어리석은 주유놈아, 꼴 좋다. 형주 땅을 빼앗으려다 손부인과 군사마저 잃었구나. 네 놈은 우리 공명선생의 발톱에 낀 때만큼도 못하니 앞으로는 절대 까불지 말아라. 관우 부하들이 빈정대자 주유는 이를 바드득 깔며 얼굴을 붉혔어요. 쥐새끼 같은 놈들, 어서 뱃머리를 돌려라. 내 저놈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말 것이다. 주유가 길길이 날뛰자 주위의 부하 장수들이 주유를 뜯어말렸어. 장군, 참으십시오. 저놈들이 일부러 장군을 흥분시키려 저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유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발을 쿵쿵 굴렸어요. 그때였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주유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더니 주유는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놀란 장수들이 황급히 주유를 일으켜 보니 지난날 독화살에 맞은 상처가 터지며 주유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강동으로 돌아온 주유는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 몸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유는 노숙을 불러 말했어요. 그대가 형주에 좀 다녀와야겠네. 유비가 서천을 차지한 후 형주를 돌려주겠다고는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네. 그러니 유비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게. 손씨와 유씨는 이제 한 집안 식구이니 유비가 동생뻘 되는 유장을 치기 어렵다면 우리 손씨가 대신 군사를 일으켜 서천 땅을 빼앗아 주겠다고 말이네. 서천 땅은 시집간 손부인에게 주는 선물이니 선물을 받는 즉시 빌려간 형주 땅은 돌려달라고 하란 말이네. 주유가 말을 마치자 노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천은 땅이 험하고 군사들이 산악기로 유명한 곳인데 서천 땅을 어찌 빼앗으려고 그러는가. 노숙의 물음에 주유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참으로 고지식하네. 내가 진짜 서천을 빼앗아 유비에게 줄 것 같은가. 서천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네. 그대도 알다시피 서천으로 가려면 반드시 형주 땅을 지나쳐야 하니 나는 서천을 공격한다는 핑계로 유비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한 후 형주를 기습 공격할 것이네.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했어요. 주유는 곧장 송건에게가 자신의 계략을 말했고 송건은 이를 허락했어요. 다음 날 노숙은 배를 타고 형주로 가 유비와 공명을 만났어요. 유비는 전과 다름없이 반갑게 웃으며 노숙을 맞이했어요. 노숙은 유비와 마주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오늘은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어요. 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대체 언제쯤 형주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송건 장군의 명령을 받아 오로지 형주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는 송건 장군의 여동생과 혼인도 하셨으니 형주 땅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의 말이 끝나자 유비는 갑자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노숙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갑자기 왜 그리 우십니까? 제가 뭘 어쨌다고. 유비의 눈물에 노숙은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공명이 나서서 말했어요. 유비 장군께서 우시는 이유를 진정 모르신단 말입니까? 공명이 되묻자 노숙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명이 말했어요. 유비 장군께서는 형주를 빌릴 때 서천 땅을 차지하면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서천 땅의 중심인 익주의 주인은 유장으로 유비 장군과 같은 황실의 후손이니 유비 장군과 유장은 친척벌 됩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유장을 치면 세상 사람들이 형제끼리 싸움을 벌였다고 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주를 강동에 돌려주면 우리는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됩니다. 유비 장군께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서러워 저리 슬피 우시는 것입니다. 유비는 공명이 미리 일러준 대로 노숙 앞에서 대뜸 울기 시작했지만 사실 자기가 왜 울어야 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공명의 말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 자신의 신세가 슬퍼졌어요. 유비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온 방안이 떠나가라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노숙은 가슴이 뭉클해져 유비를 위로했어요. 그것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유비 장군과 손부인이 결혼을 하셨으니 이제 강동과 형주는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송건 장군께서는 유비 장군을 대신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가 서천을 빼앗으면 그때 형주와 맞바꾸면 됩니다. 노숙의 말에 유비와 공명은 반가웠어요. 유비가 울음을 그치고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비의 말에 노숙이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천으로 가려면 형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강동 군사에게 서천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군사가 지나갈 때 물자와 양식을 보태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숙의 말에 공명은 반갑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강동의 군사들이 형주에 도착하면 극의 잔치를 베풀어 맞이하겠습니다. 노숙은 속으로 잘 됐구나 싶었어요. 유비와 공명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노숙은 곧 강동으로 떠났어요. 노숙이 떠나자 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공명에게 물었어요. 서천을 빼앗아 형주와 바꾸겠다니 그것이 될 법한 소리요. 서천 땅이 무슨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공명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린아이도 속이지 못할 속임수를 쓰다니 주유가 죽을 날이 가까워졌나 봅니다. 공명의 말에 유비는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공명이 대답했어요. 이것은 바로 춘추시대에 진나라가 써먹은 계책입니다. 진나라는 이웃 우나라에게 괭나라를 치러 가겠으니 길을 빌려달라 해놓고 괭나라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쓰러뜨렸지요. 그래서 이를 일컬어 가도멸객, 계책이라고 합니다. 주유는 길을 빌린다는 핑계로 형주 땅을 집어삼키려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유비가 깜짝 놀라 허둥댔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공명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믿기가 좋을수록 큰 고기를 낚는 법이니 장군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공명은 즉시 조자룡을 불러 대책을 일러주니 곁에서 공명의 말을 들은 유비는 크게 감탄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